부동산에서 문제가 덜 터지도록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아마도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부동산, 국내 부동산 지금 규제라든가 이런 거 많은데 그 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뭐 저희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아예 수요를 묶어두겠다 그러면서 했던 그런 규제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뭐 언론 기사들 많이 최근에 나오는 거 많잖아요. 어디 서울도 10억 이상 20억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 그 10억 이하로 떨어지고 또 20억 하던 건 또 20억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데도 이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찾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안 팔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15억 넘는 아파트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한참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 나왔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희님이 박사님 올해 예산을 소폭 감소한 건 혹시 통화서가 체결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도희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맥락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또 조금 예산 문제를 좀 생각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다 쓰인 걸 다 따라가지를 못해갖고요. 토미니즘 규제 다 풀어야 합니다. 예, 규제 특히나 시장이란 게 가격 규제를 굉장히 가격 규제가 있을 때 굉장히 왜곡이 된다는 건 경제학 원론만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격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고, 이거를, 그 다음에 대출의 경우에도 이게 규제를 일방적으로 마구 해두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까 현금 부자만 집사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도 그런, 부작용을 해나죠. 굉장히 큰 건데, 어쨌든 이 기회에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확 푼다니까 무슨 지역은 안 되고 하도 복잡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경우에 이 부동산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꺼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도 많이 바뀌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사고 판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못 컨설팅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게 부담스러워서 세무사조차도 그런 걸 하기 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겨우 알 수 있고, 그 정도로 복잡해서는, 규정으로 잘 지키기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 기회에 좀 도희님 말씀말 따나, 토미니스님일까요? 하여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쪽에도 시장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결국 부동산 시장 얼어붙은 걸 좀 이렇게 거래가 투기까지는 워낙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은 이제
뭐, 이게 지금 해놓은 그 뭐라 그러나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러나요? PF 대출. 그런 식으로 받아놨던 자금들이, 그걸 빌렸던, 놨던 것들이, 이게 뭐, 부동산이 분양이라든가 뭐, 그 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 전부 다 빚으로 되고,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레고랜드인가? 그것도 결국은 뭐, 전임 도지사가 그걸 개발했는데, 뭐, 운이 나빴는지, 어쨌든 뭐, 우리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영향도 있었겠죠. 찾아오는 사람도 뭐 별로 없고, 이래서, 결국은 그게 거대한 부채가 되니까, 그게 이제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지사가 한 걸, 현 이제 도지사로 새로 된, 김진태 도지사가 그걸 이제 말하자면 갚지 않겠다. 그랬다가 뭐 난리가 나서 다시 이제, 갚을 걸로 얘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랑 김진태 지사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이, 좀 진정되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또, 이 단기적인 그런 거는 진정이 되고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 가지고, 많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한참 올랐던 뭐,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가지고, 그랬던 뭐, 인도권인가요? 뭐, 거기도, 신문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거기도, 제법 이름이 있는 유명 건설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 안 되고, 그냥 옛날에는 막 높은 경쟁률에도 그게 당첨될까 말까 했다 그러던데, 그게, 없어서 그냥 신청만 하면 해주는 그런데도, 그게 다, 말하자면 분양이 다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이야기는 그런 건설과 관련된 PF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말하자면 경제,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가격이 적정하게 떨어지더라도 사려는 사람은 없고, 잘 없고, 팔려는 사람은 또 옛날에 산 가격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또 싼 가격에 내놓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게 적정하게 떨어지고 가격이, 화폐 가치가 또 이게 올라가니까 물가가 잡히고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옛날과 다른 어떤 가격이 주택 가격도 형성이 될 텐데, 그렇게 돼서 이제 적정한 가격이, 되고 이게 거래가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빨리 해줘야 돈도 돌아가고 다른 것도 돌아가고, 부도라든가 그 관련된 부도도, 줄일 수 있고 그럴 텐데, 그거를, 단순히 국토교통부만 그걸 맡을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말하자면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될 내용, 한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홍미치님이 이자가 감당 안 된 사람 어쩔 수 없이 내놓겠죠.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감당 안 된 사람,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내려서 그 다음에 뭐 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세금이 또 뭐 팔면 너무 그건 뭐 너무 뭐 허망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사람들이 팔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좀 되도록, 부동산 관련 세제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자꾸 이런 것들을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 씌우기, 프레임이라 그러죠.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의사가 또 뭐 정치투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어서 좀 이 걱정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제가 뭐 말한다고 들을 리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그 경제 쪽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문가도 꽤 많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한국 경제가 잘 좀 이렇게 스무스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에서 문제가 덜 터지도록 일부 터지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좀 협력을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